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군의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군은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 대리인을, 정 변호사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이렇게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것은 해당 사건에서 가해자 아버지인 자신의 행동이 속속 드러나게 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판결문과 당시 자료를 보면 피해자는 한 명 더 있었고 정 변호사는 줄곧 부적절한 대응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도윤 기자입니다. 거듭 사과한다면서도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예정대로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사의를 밝힌 데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KBS는 2018년 유명 자사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정 변호사는 사과보다는 아들이 책임을 줄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적 전문성도 적극 활용한 걸로 보입니다. 첫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비군과 친해지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기숙사방에 배치하는 게 제도적 폭력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동원했습니다. 소송전을 벌일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우선 좋은 사항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했던 보도는 5년 전에 2018년에 학생들이 했던 그런 최초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보도였고 또 정치부 사회부 이렇게 부정한 협업을 통해서 취재를 하는 경험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크게 주목했던 거는 이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소송전으로 이거를 계속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입히는 부분 그리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 문제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이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이제 법조 지식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소송을 다 했던 부분에 좀 주목을 했었고 아마 이런 사례가 이 학생 한 명뿐은 아닐 거라고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 한 번의 사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사례가 알려지기 계기가 돼서 앞으로 좀 제도적인 변화가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순신 변호사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만연한 문제고 그리고 사실상 대입과 대학이 그 불을 되물림하는 좀 굉장히 큰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대입에 대해서도 이 아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지워주는 부모님의 재력이나 법적인 지식 이런 거를 지워주는 것들이 굉장히 만연한 것 같아서 이 보도를 계기로 해서 좀 그런 소송적 난발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